자, 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철우의 책체크. 동의대 국어문학과 이철우 교수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철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명랑의 연작 소설 3호 식당 뿔, 그리고 최인호의 가족 소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뿔 출판사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뿔의 그 3호 식당 네. 뿔 출판 여백에서 나온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네. 이 두 권이군요. 네. 자, 두 권의 도서를 선정한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뭐 2월이 요즘 졸업이라고 하고 또 왜 새로운 시작 같은 것들을 해서 주로 주인공들한테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주인공이 있기까지 주변 사람이나 또는 뒷바라지한 사람들의 숨은 노고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까닭에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한편으로는 우리 가족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가족과 주변에 대한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는 책 두 권을 이번에는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주인공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렇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네, 그 맞습니다. 사람들이 포커스가 되는 소설. 네. 예, 오. 참 마음이 훈훈해지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일단 먼저 3호 식당 이 소설 연작 소설이라고 좀 소개를 네. 하셨거든요. 연작 소설은 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사실 연작 소설은 그 단편의 주인공이나 소재가 그 다음번 소설에도 쓰이고 또는 네. 연결되어 갖고 작품을 진행하는 그러한 소설 형태를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고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물이 구성이 유사하고 해서 그것을 다 읽었을 때 파노라마처럼 그 내용이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형식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옴니버스 형식 뭐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옴니버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네. 전체적인 스케치를 할 수 있다는 뜻에서는 유사한 점도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뭐 러브 액츄얼리 이런 영화 예, 보면 맞아요. 뭐 객게 예. 뭐 우연히 스쳐 지나가고 그런데 뭔가 연결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단편으로 쭉 이루어지는데 네. 여기에 딱 붙여놓으면 이제 연작이 되는 거네요. 예. 오. 사실 뭐 일제 강점기에 박태원 같은 유명한 소설가가 천변풍경이라고 그래서 청계천의 스케치를 하는 아주 세세한 소설을 써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줬는데요. 예. 그런 소설이라든가 또는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러한 소설의 형식같이 주변 사람들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경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이 3호 식당은 영등포 시장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작가가 그 영등포 시장에서 살아가는 여러 상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이명랑 작가예요. 네네. 예, 좀 이명랑 작가는 1973년생이고요. 1997년에 시인으로 등단했어요. 시인으로. 예.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서사가 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나의 이복 형제들, 슈거푸시, 날라리 온 더 핑크 같은 작품으로 이 소설을 썼고 그 소설로 대산 창작기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전 대산 창작기금 처음 들어요. 예. 이 대산재단은 교보문고에서 주최하는 그런 창작기금인데, 예, 그 여기 민간에서 주는 것에서는 제일 기금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작품으로. 이 작품은 아니고 예, 날라리 온 더 핑크라는 작품으로. 날라리 온 더 핑크. 예.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이명랑 작가가 아주 여류 작가인데 재미있는 건 실제 이 이명랑 작가의 집이 영등포 시장에서 유명한 3호 식당이라는 식당을 하는데 거긴 진짜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내 살면서 체험한, 그리고 시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소설의 형식으로 새롭게 꾸며내서 그 시장의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이 3호 식당이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면 좀 더 묘사가 사실적으로 좀 잘 표현돼 있을 것 같기도 하네. 예. 네. 그래서 아주 흥미있고, 한편으로는 그 너무 지나치리만큼 세세한 그리고 찌질한 서민의 삶이 어떻게 보면 억척스러운 우리네 이웃 또는 살고자 하는 의욕에 충만한 시장 사람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면에서 소재나 내용은 지질이 궁상이고 어쩌면 안타깝고 사실은 조금씩 모자란
그런 연민 어린 시선으로 봐야 되는 주인공들이지만 네네. 아 우리 이웃에 이런 이웃들도 다 같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예. 흥미로운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디를 읽으면 좀 재미있을지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이 소재화한 그 주인공들의 면면이 아주 개성 있고 재미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중풍으로 10년 가까이 자리 보존하고 있는 남편을 두고 악착같이 밥 장사를 하여 세 딸을 키워낸 사모식당 여주인, 노른빛에 물려 달아난 무능력한 남편을 둔 과일 가게 영번 아줌마, 일수쟁이 특유의 근성을 자랑하는 로터리 할머니, 술집 여자의 마지막 순애보를 대변하는 노랑머리, 또 동네에 왜 생중계 소문 전파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고물장수 박씨 할머니. 그리고 반평도 안 되는 평상위에서 아들 딸 공부시키고 살림 미쳐 마련한 봉투 아줌마. 이런 사람들의 삶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네들이 보여주는 그 악착스러운 삶과 그 주변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소설로 형식화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잠깐 언급해주신 그분들의 그 스토리를 네. 이제 소설로 담은 거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뭔가 좀 흥미롭고 예. 굉장히 읽어보고 뭔가 싶습니다. 읽고 나면 맞아. 뭐 근데 사실 다 그랬거든요. 우리네 네. 삶이 네. 요 근래 뭐 깨끗한 뭐 이렇게 공동주택 이런 데서 살지만 그렇죠. 다 이렇게 살았어요. 네. 예.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좀 물러서면 사실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그 안에서는 뭐 흔히 말해서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기 위해서는 많은 비료나 오물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정화하는, 그래서 그걸 자양분으로 삼아서 꽃을 피워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오물이나 또는 채취 같은 것들 역시도 다 삶의 일부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둘러싼 소문, 그 소문의 진실을 추적해가며 벌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의 눈물과 그런 처절한 삶 또는 악다구니, 그걸 말 그대로 제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삶이란 이런 솔직함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 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또 들으시면서 소설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은데 네, 예. 좀 꼭 재밌는 그랬으면 대목을 좋겠습니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커피 정력차로 이제 크게 부자가 되는 커피 아줌마 얘기 안에서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커피 장사를 해먹을 팔자를 타고난 게 틀림없다고, 그래서 나는 성마저도 차씨인가 보다는 차씨 아줌마의 말대로 차씨 아줌마의 인생은 그야말로 차로 시작해서 차로 끝장을 보고야만 인생이니 차씨 아줌마야말로 장터길 사람들에게 인생 대역전의 드라마를 펼쳐 보여준 주인공인 셈이다. 네. 이런 대목으로 그 아줌마에 대한 흥미를 끌어내고 그 아줌마가 그 정력 한방차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같은 것들이 에피소드로 소설에서 막 공개됩니다. 근데 이게 문체 자체가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져들게 하네요. 누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 사람을. 그래서- 그런 재미가 있네, 그죠? 그래서 이 영등포 시장의 풍경을 상상하면서 예. 그 각 가게의 위치나 그 내용을 서사를 통해 그려보는 것을 추천하는데, 실제 이러한 그 소재로서 영등포 시장이 그냥 영등포 시장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부산 진시장이라든가 서면시장 네네. 또는 초량시장, 뭐 부천시장도 있고요. 그런 시장으로 예. 갖다 놔도 하나도 어색하지 맞아요. 않고 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아주 나 많이 본 분이야. 나 공감할 수 있어. 그래, 우리 동네에도 저런 분이 사셨지. 이런 향수에도 젖을 수 있고 따뜻하게 마음이 좀 적셔지는 그런 그래요. 소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책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책 제목이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인데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그 최인호 선생이 자전적인 가족 이야기를 이제 소설 형식으로 써서 가족 소설이라고 했지만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어머니가 영면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기억 속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작가 최인호 작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예, 계셔가지고 그렇죠. 잠깐 소개해 주세요. 그래도 1945년에 태어나셔서 2013년에 작고하셨고요. 그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신춘문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벽구멍이라는 단편으로 입선한 다음에 예, 예. 67년에 견습한자라는 단편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해서 이제 작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입선과 당선을 한 셈이죠. 네. 뭐 작품이야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고 드라마화된 것도 많죠. 그래서 별들의 고향, 잃어버린 왕국, 겨울나그네, 해신, 상도. 예, 다 뭐 이런. 드라마죠. 영화고.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당신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모곡으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향수를 자극한다는 면에서 2월에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런 에세이지 않을까, 소설이면서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특징이라면 좀 무엇을 좀 들 수 있겠습니까? 아, 예. 이게 가족 소설이면서도 공감을 주는 건 여기에 그 표현된 구본창 씨의 사진까지 곁들여져 사진이 같이 있거든요. 곁들여져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조판 글씨도 큽니다. 네네. 그래서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을 통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많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그 구본창 씨 사진 안에 뒷모습인 어머니의 사진 같은 것들이 책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아, 예. 이 숲속으로 올라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 내게서 금방 멀어져가는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의 고난한 삶이 한순간에 다 내 가슴에 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반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면서 또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읽혀지기보다는 사진 보면서 좀 멍해질 수 있겠네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그 존재가 그리움과 연민도 담고 있고 또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결국은 돌보게 되는 게 아닐까 돌아보게 그런 마음에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 책이 구성이 좀 특이하다고요. 가족 소설이라는 형식이에요? 근데 그 가족 소설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어머니가 87년에 영면하셨는데 최인호 네. 작가의 그 영면한 기억부터 출발해서 어머니가 69, 그러니까 69에서 71, 72, 73, 75 이렇게 1년 단위로 네네. 네, 그렇게 에피소드가 있고 80 운명하신 다음에 그 후 1년, 2년, 4년 묵주, 흑백사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기억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그 어머니의 에피소드를 떠올린다는 점에서 흥미롭죠. 네. 참 먹먹해진 뭐 그런 내용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아무래도 인상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좀 대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라고 이제 소재화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소재예요. 얘긴데 네.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줬다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아버지의 다리를 자기가 어릴 때 주물러 줬던 기억을 떠올려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어떻게 보면 다리를 주무를 때 그 근육 상태라든가 촉감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기 싫은데도 막 한 억지로 했었던 그 시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느꼈던 생생한 어떤 기운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연결된 기운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상하게끔 만들어내요. 네. 사실 아버지 대목을 읽으면서 저 역시 어머니 내가 다리 주물러 줬을 때 아버지 다리 주물러 줬을 때를 떠올렸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기억 속에서 부모님들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예, 또 다양한 내용을 떠올리고 오감적인 부분으로 채취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연결시켜진다는 것 그런 게 입학 시즌이나 졸업 시즌에 맞춰서 훨씬 더 풍부한 생각을 우리한테 전달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와, 이 작가라는 직업군이 정말 엄청 부러워지는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아버지 어머니 떠올릴 때 이제 사진 같은 거 예, 고인이 되시면 생각하는데 어쨌든 본인과 부모님의 스토리가 고스란히 책이나 아니면 글로 이제 남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도 네. 사실은
그런 에피소드나 기억 같은 것들을 메모해 놓으면 예. 사진과 더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 역시 해봤습니다. 소설 제목이 진짜 딱 맞네요. 네.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권의 책 이명랑 작가의 3호 식당 그리고 최인호 작가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